물에 빠진 원숭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를 좋아했어요. 원숭이가 재주도 잘 부리고 말도 잘 들어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었죠. 한 아저씨도 원숭이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저씨는 잠시도 원숭이를 떼어놓질 않았죠. 아저씨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서도 원숭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자상한 주인 덕택에 배를 타게 된 원숭이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쐬니 기분이 더욱 상쾌해졌죠. 시원해. 난 참 잘난 원숭이야. 주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원숭이가 나 말고 또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죠.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시커먼 구름이 몰려왔어요. 쏴 쏴. 어느새 굵은 비도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쉥 쉥. 바람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불었어요. 철썩 철썩.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크게 일더니 그만 배를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배는 뱃머리부터 갈라지면서 부서지고 말았어요.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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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에 빠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살려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어요.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지더니 어디선가 고래떼들이 떼지어 나타났어요. 고래들은 살려달라며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등에 태우고 빠르게 헤엄쳐서 육지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 고래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도 사람인 줄 알고 등에 태웠어요. 원숭이는 너무도 기뻤어요. 고래가 나를 사람인 줄 아나 봐. 멍청하긴. 그래도 고래 덕분에 살게 되었으니 고맙긴 하군. 원숭이를 태운 고래는 아테네의 항구가 가까워지자 원숭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테네에 사시나요? 원숭이는 으쓱해져서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집안은 아테네에서도 아주 유명하다네. 우리 조상 덕분에 아테네가 이만큼이나 좋아질 수 있었지. 어린 고래는 중요한 사람을 살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요? 그럼 피리우스를 잘 아시겠군요. 원숭이는 잘 몰랐지만 둘러댔어요. 알고 말고. 나와는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걸? 아주 잘생겼지. 퐁덩! 원숭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래는 원숭이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서 그러냐? 원숭이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잘난 체를 했어요. 고래는 멀리 헤엄쳐가며 말했죠. 이봐, 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난 빨리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어. 원숭이는 고래에게 계속 손짓을 했어요. 돌아와! 날 좀 살려줘!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로 헤엄쳐가는 고래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그런데 고래는 왜 원숭이를 다시 바다에 빠뜨렸을까요? 사실 피리우스란 아테네로 들어가는 항구 이름이었는데 원숭이가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잘난 체 하는 바람에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네요.
과 비를 몰아냈어요. 다시 해가 나왔네. 나그네는 반가운 듯이 말했어요. 햇님은 좀 더 강한 빛을 비추었죠. 추웠다 더웠다.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을 부려. 나그네는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곤 외투를 벗어들었어요. 햇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뜨거운 빛을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었죠. 아유 더워라. 옷을 좀 벗어야겠군. 땀을 뻘뻘 흘리며 걷던 나그네는 조끼도 벗고 윗옷도 벗었어요. 모자도 벗어 팔랑팔랑 부채질을 하며 걸어갔죠. 이 모습을 지켜본 바람은 그만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속으로는 애를 태우면서 말이에요. 햇님한테 어떻게 누나라는 소리를 한담. 한 가지 방법. 한여름밤 숲속을 돌아다니던 도둑고양이가 여우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여우님. 여우도 아는 체를 했어요. 도둑고양이로구나. 어디 맛있는 거라도 있니?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니? 여우가 물었어요. 아니요, 심심해서 밤바람이나 좀 쐴까 하고 나왔어요. 도둑고양이가 여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이 캄캄한 밤중에 여길 나와? 사나운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여우는 고양이를 걱정해 주었어요. 사나운 짐승이라뇨? 고양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러고는 동그래진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보았죠. 도둑고양이 너는 겁쟁이로구나? 그냥 해본 소리야. 밤에는 모두 잠들어 있으니 걱정 마. 여우는 도둑고양이의 놀란 표정을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깜짝 놀랐네. 도둑고양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도둑고양이의 놀란 모습을 본 여우는 갑자기 더욱 잘난 체를 하고 싶었어요. 넌 무서운 짐승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알고 있니? 여우가 뽐내며 물었어요. 네,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도둑고양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 방법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 도망가는 재주가 겨우 한 가지뿐이라니. 그래서야 무섭고 날쌘 짐승을 만났을 때 제대로 도망이나 가겠어? 잡아먹히기 꼭 알맞겠다. 여우는 고양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비웃었어요. 그럼 여우님은 도망가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도둑고양이는 기가 죽어 조그만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말이니? 나야 도망가는 방법을 아주 많이 알고 있지. 셀 수도 없을 정도야. 여우는 더욱 으스대며 말했어요. 도둑고양이는 여우가 아주 존경스러웠죠. 엄마 아빠보다도 여우가 훨씬 멋있어 보였죠. 도망가는데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도둑고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듯 여우에게 물었어요. 여우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짐승에 따라 장소에 따라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 아주 많은 방법이 있지. 그러니 제 아무리 무섭고 날쌘 짐승이라도 날 잡을 수 없어. 여우는 턱을 치켜들고 눈을 내리깐 채 고양이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크릉. 커다란 사자가 갑자기 고양이와 여우를 덮쳤죠. 살쿵! 나무 위로 피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도둑고양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우는 어떤 방법으로 도망갈까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뒤늦게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사자와 모기. 숲속의 왕 사자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려고 앉아 있었어요. 한잠 푹 자고 일어나야겠다. 사자는 하품을 한 번 더 하고는 앞발에 턱을 개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귀찮게 구는 게 있었어요. 어디선가 겁없는 모기가 날아와 사자의 코 위를 뱅뱅 돌았죠. 사자는 모기를 잡으려고 앞발을 내저었어요. 누가 감히 숲속의 왕인 나의 낮잠을 방해하는 거야? 사자의 앞발을 피하며 날아다니던 모기가 수다스럽게 말했어요. 나예요, 모기. 난 아주 작지만 사자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사자님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있지만 난 그것도 겁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날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자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오히려 내가 사자님을 이길걸요? 낮잠을 자려던 사자는 모기가 가여웠어요. 얘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난 이 상대가 아니란다. 어서 저리 가렴. 조용히 모기를 타이른 사자는 다시 낮잠을 자기 위해 앞발에 턱을 개고 눈을 감았어요. 모기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사자의 코앞을 날아다녔죠.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 그럼 나하고 한번 싸워볼까요? 화가 난 모기는 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사자의 콧구멍 속으로 날아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콧속을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했죠. 따가워. 따가워. 사자는 정신이 없었어요. 콧속을 모기가 앵앵거리며 물어뜯으니 당연하죠. 이 녀석! 이제 어서 나오지 못해! 사자는 앞발로 코를 비비대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얼굴을 핥히고 말았어요. 아유, 아파라. 숲속의 왕인 사자였지만 콧속을 물고 다니는 작은 모기를 잡을 방법은 없었죠. 아이고, 모기야. 모기야. 다시는 내 너를 작다고 비우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나오려무나. 사자의 말을 들은 모기는 의기양양해서 나왔어요. 그것 보세요. 내가 이겼죠? 큰 소리친 모기는 날아가다 말고 사자를 돌아보고는 한마디 했어요. 숲속 동물 중에 가장 힘센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작은 모기에게 짤짤 매나요? 아저씨도 제 앞에선 별 수 없네요. 모기가 혀를 날름거리며 사자를 놀려댔어요. 그러더니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네요. 사자를 돌아보고 잘난 체 하느라 미처 거미줄을 못 본 거예요. 사자도 이겼는데 이런 거미줄쯤이야. 모기는 거미줄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거미줄은 모기의 몸을 더욱 칭칭 감았죠. 숲속의 왕을 이긴 모기가 하찮은 거미줄에 걸리다니. 모기가 큰 소리로 울었지만 숲속 누구도 그 울음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사자도 모기 때문에 못 잔 낮잠을 자느라 꿈속을 헤매고 있었고요. 배장수 할아버지. 해사시오, 배. 달고 물이 가득한 배가 왔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할아버지가 손수레 가득 배를 싣고 왔어는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배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도 나도 모여들었죠. 그거 참 맛있어 보이는걸? 할아버지,
그 배 얼마예요? 아주 비싸지. 돈은 있나? 할아버지는 배값을 깎으려 하면 팔지 않겠다는 듯 말했어요. 도대체 얼만데 저래요? 모르겠어요. 꽤나 비싼가 봐요.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죠. 다 떨어진 고가를 쓰고 군데군데 기운 장삼을 입고 있었죠. 영감, 그 배 한 개만 주시지요. 배장수 할아버지는 어이없어하며 스님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개만 주시오. 이렇게 많은데 하나쯤은 주셔도 좋지 않소. 스님이 배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배를 하나 사서 스님에게 주었죠. 사람들은 얼마나 맛있을까 하며 스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스님은 배를 먹을 생각은 않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실은 저도 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승의 배를 나누어 드리지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스님, 배가 많다면 왜 저 노인에게 배를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한 사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물었어요. 아, 그거요. 소승은 그저 배에 씨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사이 스님은 우그적 배를 다 먹었죠. 씨만 남기고요. 그러더니 삽을 가져다 푹푹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배장수 할아버지도 신기해하며 사람들 틈에 끼어 구경했죠. 스님은 구덩이에 배의 씨를 넣고는 흙으로 덮었어요. 그러곤 더운 물을 좀 달라고 했죠. 한 아주머니가 냉큼 집으로 달려가 더운 물을 가져다 스님에게 건네주었어요. 스님은 더운 물을 부으며 말했어요. 자, 배씨야, 배씨야. 더운 물을 줄 테니 어서 싹을 틔워라. 사람들은 스님이 하는 행동을 신기해하며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배를 심은 자리에서 파란 싹이 움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그렇지. 말도 잘 듣는구나. 싹을 틔웠으면 어서 자라거라. 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나무는 쑥쑥 자라기 시작했죠. 사람들 눈도 놀라움에 점점 더 커졌어요. 옳지, 잘한다. 이제 꽃을 피울 차례다. 하얀 배꽃아, 활짝 펴라. 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꽃망울이 톡톡 터지더니 하얀 배꽃이 배나무 가득 피었어요. 온 동네가 환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정말 배를 먹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주 예쁜 꽃을 피웠구나. 다음은 열매다.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배를 만들어라. 그러자 어느새 아주 크고 맛있어 보이는 배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우와! 말없이 지켜보던 사람들은 짝짝짝 박수를 쳤죠. 자, 하나씩 잡수어 보세요. 어때요? 맛있죠? 예, 스님. 아주 맛있네요. 아삭아삭, 사각사각. 사람들은 정신없이 배를 먹기 시작했죠. 배장수 할아버지도 우적우적 맛있게 배를 먹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개씩 다 먹고 나자 배나무에는 한 개의 배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셨습니까? 소승은 그럼 이 나무를 가지고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스님은 배나무를 썩썩 베어가지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스님이 떠나자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배장수 할아버지도 다른 곳으로 배를 팔러 가려고 손수레를 돌아보았어요. 아니, 내 배 어디 갔지? 도둑이야! 어찌된 일인지 배장수 할아버지의 손수레에 있던 배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손수레의 한쪽 널빤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요. 배장수 할아버지는 아까 그 스님이 이상했어요. 뭔가 요술을 부린 것 같았죠. 야, 이 도둑아! 이게 섞어라! 할아버지는 방방 뛰며 스님이 사라진 쪽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소동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죠. 정말이네. 배가 다 어디 갔지? 글쎄,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그럼 혹시 아까 우리가 먹은 맞아요. 배장수 할아버지가 하도 인색하게 굴어서 스님이 혼을 내준 거였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이 동네 사람들은 두고두고 할아버지와 스님 이야기를 하며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고 살았대요. 성냥팔이 소녀. 눈이 펑펑 내리는 몹시도 추운 날이었어요. 어둑어둑한 길을 어린 소녀가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죠.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도 소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이 소녀도 아침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비록 어머니가 신던 거라서 너무 낡고 큰 신발이었지만요. 소녀는 큰 길을 건너다가 그만 신발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섭게 달려오는 마차를 피하느라 신발이 벗겨져 버렸거든요. 신발 한 짝은 어디론가 날아가 찾을 수 없었고 나머지 한 짝은 어떤 아이가 주워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소녀의 조그만 발은 꽁꽁 얼어서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소녀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는 성냥이 가득 들어있었죠. 하지만 성냥을 하나도 못 팔아서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죠. 소녀는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몹시 고팠어요. 하지만 소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빈손으로 가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가봤자 춥고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지붕만 있을 뿐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으니까요.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거리를 걸었어요. 집집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이라 사람들은 모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소녀는 발이 너무 아파서 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소녀는 어느 집 지붕 밑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시린 발을 꼭꼭 오므렸지만 언 발을 녹일 수는 없었죠. 춥고 배고파. 소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조심 성냥개비 하나를 꺼냈어요. 소녀는 성냥개비를 그었어요. 소녀는 환한 불꽃에 꽁꽁 언 손을 가까이 대었어요. 그러자 눈앞에 커다란 난로가 나타났어요. 따뜻해. 영영 꺼지지 말았으면. 하지만 불꽃은 금방 꺼져버렸죠. 소녀는 또다시 성냥 하나를 그었어요. 다시 불꽃이 환하게 타올랐어요. 이번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나타났죠. 말린 자두와 사과로 속을 채운 거위 요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정말 맛있겠다. 소녀가 손을 뻗어 음식을 잡으려는 순간 불이 꺼졌어요. 눈앞의 음식도 사라졌죠. 소녀는 다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어요. 이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죠. 크리스마스 때 부잣집 창문 너머로 보았던 트리보다도 훨씬 더 크고 멋진 트리였죠. 소녀는 황홀한 표정으로 트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성냥불이 다시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촛불들이 줄을 지어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뒤 하늘에서 별똥별이 휙 떨어졌어요. 오늘 밤에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나 보다. 소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녀는 성냥불을 또 켰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불빛 속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랍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져 버리실 거죠? 소녀는 성냥불이 꺼지지 않게 성냥을 긋고 또 그었어요. 그래, 이리 오렴. 할머니는 소녀를 안아주었죠. 소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밝은 빛에 쌓여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걱정거리도 없는 하늘나라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사람들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죠. 소녀는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자는 듯이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다 타버린 성냥들이 놓여 있었죠. 가엾게도 얼어 죽었네. 성냥으로 몸을 녹이려 했나봐.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답니다. 소녀가 지난밤에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었는지를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할머니와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플랜더스의 개.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는 네로라는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네로가 2살 때 네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네로를 맡아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앤트워프 시내까지 우유를 날라다 주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네로도 할아버지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어느 날 네로와 할아버지는 앤트워프에서 돌아오는 길에 늙은 개 한 마리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죠. 할아버지, 저기 개가 쓰러져 있어요. 할아버지는 다가가서 개를 살펴보았죠. 어휴, 이런. 아직 살아있구나. 불쌍하기도 하지.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줘요. 네? 할아버지와 네로는 개를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개의 주인은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었죠. 개에게 언제나 무거운 짐을 끌게 하고 먹을 것은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사정없이 때렸죠. 개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주인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길가에 버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네로는 개에게 빵과 우유를 먹이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 후 개는 기운을 차렸죠. 네로는 개에게 파트라시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수레에 우유를 싣고 떠나려고 할 때였어요. 파트라시에가 수레를 가로막은 채 꼼짝도 않는 것이었어요. 파트라시,
저리 비켜. 네로가 아무리 말해도 파트레시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파트레시가 수레를 끌겠다고 하는구나. 할아버지는 파트레시의 마음을 알아차렸죠. 파트레시에는 자기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할아버지와 네로를 돕게 되어 기뻐서 꼬리를 흔들면서 열심히 수레를 끌었죠.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파트레시에가 대신 수레를 끌어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몸이 쇠약해져서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네로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저하고 파트레시에가 할아버지 대신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운을 차리세요. 다음 날부터 네로는 할아버지 대신 우유통을 싣고 파트레시아와 함께 수레를 끌며 열심히 일했죠. 어린 네로에게는 고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네로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참고 견뎠어요. 네로와 파트레시아가 할아버지 대신 일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네로는 우유 배달이 끝나면 언제나 교회에 들렀죠.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네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보았으면. 그러나 파트레시에는 네로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죠. 그러나 그 그림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은하를 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네로가 커튼 앞에 서 있으면 문지기가 와서 말했어요. 이 그림은 은하가 없으면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리 비켜라. 네로는 루벤스의 그림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네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치로 아로라를 그렸죠. 네로, 예쁘게 그려줘야 해. 걱정 마, 아로아. 멋진 그림을 그려줄게. 네로, 너는 쓸데없는 그림만 그리는구나. 아로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아로아의 아버지는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네로를 싫어했어요. 결국 아로아의 아버지는 아로아를 네로와 함께 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네로는 병든 할아버지를 보살피면서 파트레시아와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로는 앤트워프에서 어린이 그림 대회가 열린다는 벽보를 보았어요. 200프랑의 상금이 걸린 대회였죠. 상금을 받으면 할아버지에게 약을 사드릴 수 있겠구나. 네로는 그림 대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로는 며칠 동안 빵을 먹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겨우 그림 그릴 종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네로는 우유를 다 나르고 집으로 돌아오면 잠도 자지 않고 대회에 보낼 그림을 그렸어요. 이윽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네론의 집에는 난로가 없었어요. 파트레시에는 추위에 떨며 그림을 그리는 네로를 항상 곁에서 지켜보았죠. 얼마 후 네로는 대회에 보낼 그림을 완성했어요. 다음날 아침 네로는 앤트워프에 가서 그림을 대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그림이 1등으로 뽑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께 약을 사드리고 파트레시에게도 따뜻한 음식을 줄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로는 길에 떨어져 있는 인형을 발견했어요. 아로아에게 선물하면 좋아하겠지? 네로는 아로아를 살짝 불러내어 인형을 주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로아네 집 헛간이 불길에 쌓이더니 활활 타올랐어요.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며 불을 껐어요. 네로도 양동이를 들고 달려가는데 아로의 아버지가 네로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어째서 여기에 있지?
네로! 네가 불을 질렀구나!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우유를 모으러 간 네로에게 마을 사람들이 난처해하며 말했죠. 네로야, 미안하다. 아로아의 아버지가 너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고 했어. 네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어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네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우유 나르는 일을 해주고 간신히 먹을 것을 구해온 네로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로는 싸늘한 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로와 파트레시에는 눈을 파고 할아버지를 묻어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네로와 파트레시에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빨리 집세를 내! 내지 못하면 당장 나가거라! 결국 네로와 파트레시에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둘은 눈속을 걸어 엔트리 워프로 향했어요. 오늘이 그림 대회의 발표 날이었습니다. 파트레시, 만일 내 그림이 1등에 뽑힌다면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여줄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틀림없이 하느님이 내게 1등상을 선물하실 거야. 네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발표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1등으로 뽑힌 그림이 발표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네로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파트레시. 너한테 맛있는 것을 줄 수 없게 되었구나. 희망을 잃은 네로는 눈이 내리는 엔트워프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파트레시도 조용히 네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집집마다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사람들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죠. 네로가 눈속을 힘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뒤따라오던 파트레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으며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바닥을 파내려가던 파트레샤는 눈 속에서 금화가 든 묵직한 지갑을 물었어요. 이것은 아루아의 아버지 것인데? 어서 돌려드리자. 네로와 파트레샤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몸을 끌고 아로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네로가 문을 두드리자 아로아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나, 네로와 파트레시 아니냐. 춥지.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네로는 지갑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파트레시가 준 것이에요. 파트레시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파트레시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네로는 혼자서 눈속을 뛰어갔어요. 네로! 네로 기다려! 아로아가 불렀지만 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네로가 간 뒤 아로아의 어머니가 파트레시에게 수프를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파트레시에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파트레시에는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네로의 뒤를 쫓아 달려갔어요. 파트레시! 돌아와! 그러나 파트레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로가 있는 곳을 향해 힘껏 뛰었어요. 지갑을 받은 아로아의 아버지는 깊이 뉘어쳤습니다. 정직한 네로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한편 네로와 파트레시는 엔트워프에 있는 교회에 다다랐습니다. 루벤스의 그림 앞까지 온 네로는 커튼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바로 그때
달빛이 스며들어 루벤스의 그림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그림이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은 서로 꼭 껴안은 채 차디차게 굳어있는 네로와 파트레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로아의 아버지도 울면서 뉘우쳤죠. 네로야, 나를 용서해다오. 네로와 파트레쉐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파트레쉐, 나하고 경주하자. 거인의 정원. 어느 마을에 아주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파란 잔디가 폭신폭신한 양탄자처럼 깔려있고 봄이 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꽃들이 피어났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모두 정원에 가서 놀았어요. 꽃도 나무도 새들도 모두 아이들의 친구였어요. 새들이 나무에 앉아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여기서 놀면 정말 행복해. 아이들은 정원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정원의 주인은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어요. 거인은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느라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정원은 아이들 차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놈들! 당장 나가라! 거인이 쩌렁쩌렁 울리게 고함을 지르자 아이들은 놀라서 후다닥 달아나 버렸어요. 이 정원은 내 거야. 아무도 내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거인은 투덜거리며 정원의 높은 담을 둘러쳤어요. 그리고 이런 팻말을 박아두었죠. 절대로 들어오지 말 것. 몰래 들어오면 혼내줄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 수 없게 되었어요. 저기서 놀 땐 정말 재밌었는데. 맞아. 다시 정원에서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은 정원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어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인의 정원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흰눈이 펑펑 내려 잔디를 뒤덮고 가지가 앙상한 은빛 나무들만 서 있었어요. 세찬 바람이 몰아치며 정원 안을 휩쓸고 다녔죠. 꽃도 피어나지 않고 새잎도 돋아나지 않고 새들도 날아오지 않았어요. 거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봄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거인은 집안에서 꼼짝 않고 투덜대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봄은 오지 않았어요. 여름도 오지 않고 가을도 오지 않고 거인의 정원은 언제나 한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감은 채 코를 벌름거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웠죠. 이 아름다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조금 열린 창문 틈으로 꽃향기가 솔솔 스며들고 방울새의 맑은 노래소리도 흘러들어왔어요. 드디어 봄이 왔군.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간 거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무마다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아이들이 하나씩 올라앉아 있었거든요. 담장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기어들어왔던 거예요. 나무야,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나무들을 꼭 끌어안았죠.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올라가자 꽃이 활짝 피었어요. 포르르 새들도 날아들고 파릇파릇 잔디도 다시 돋아났죠. 거인의 얼굴도 살며시 웃음이 번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정원 한쪽 구석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그곳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 나무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 앞에 놓인 나무만 하얀 눈에 덮여 있었어요. 아, 정원에 봄이 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거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빴어. 그동안 나는 참 욕심쟁이였어. 거인은 현관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거인이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어요. 키 작은 아이 하나만 정원 구석에 남아 있었죠. 눈물을 흘리느라 거인이 나오는 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거인은 아이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살며시 아이를 안아 나무 위에 앉혀주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새들이 날아와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는 두 팔을 활짝 벌려 거인의 목을 껴안았죠. 거인의 뺨에 입도 맞춰주었고요. 그러자 달아났던 아이들이 모두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거인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여긴 너희들 거야. 거인은 정원의 높은 담을 걷어냈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죠. 하지만 키 작은 아이는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하루는 거인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저 구석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던 아이도 함께 오렴.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우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인걸요? 처음으로 자기 목을 꼭 껴안고 뽀뽀까지 해준 아이였거든요. 여러 해가 흐르고 거인은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거인은 커다란 의자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꽃들도 새들도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아이들이야. 어느 겨울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 구석에 하얀 꽃이 활짝 핀 나무가 서 있었거든요. 그 나무 밑에는 거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한 아이가 서 있었고요. 거인은 너무 반가워 정원으로 달려나갔어요. 얘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니? 무척 보고 싶었단다. 아이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이 정원에 들어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를 제 정원으로 모셔가려고 왔어요. 네 정원은 어디에 있니? 작은 아이는 말없이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제잘제잘 떠들며 거인의 정원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곧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죠. 하얀 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 거인이 누워 있었거든요. 그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